지금까지 개봉한 올해의 영화들 중에서는 일단 최고작이지 않나 싶은 영화 마티 슈프림을 보고 왔습니다. 물론 하반기에 대작들이 개봉하면 또 모르겠지만요. 일단 현 시점에서는 순수 재미, 완성도 측면에서 올해 개봉작들 중에서 최고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마티 슈프림은 사실 이미 작년 12월에 해외에서는 개봉을 마쳤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초 아카데미 시상식이나 골든글로브 등에서는 다수의 분야에 노미네이트가 되기도 했었죠. And the Oscar goes to Michael B. Jordan. One battle after another, Paul Thomas Anderson. 물론 이런 끝판대장들 때문에 수상으로 이어지지는 못했지만 다수의 분야의 노미네이트가 됐었을 만큼 작품성은 이미 검증을 마친 작품이었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원배틀 애프터 어나더나 시너스보다는 훨씬 더 대중적으로 재미있는 영화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게 약간 맞는 비율일지는 모르겠는데 쇼츠적인 재미를 영화로 승화시키면 그게 바로 마티 슈프림이 아닐까 싶을 정도로 지루한 구간이 하나도 없이 끊임없이 계속 자극을 집어넣어주고 있어요. 자, 그러면 아직까지는 이 영화를 보지 않으신 분들이 더 많을 거기 때문에 스포가 되지 않는 선에서 대략적인 줄거리를 설명드리고 영화의 내용을 한번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는요, 영화의 정보를 찾아보지 않고 영화를 보는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포스터만 그냥 보고 탁구로 성공 드라마를 써나가는 그런 흔한 스포츠 영화인가? 그런 스포츠 드라마, 성공시나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영화일 거라고만 생각하고 극장에 그냥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제가 극장에서 보게 됐던 건요, 정자가 막 꿈틀꿈틀거리면서 전진을 해가지고 결국에는 난자에 착상을 해버리는 약간 그런 정신이 나갈 것 같은 컴퓨터 그래픽 인트로였습니다. 그래서 이게 15세 관람가 영화이긴 한데요. 약간 이게 외설적인 표현만 없다 뿐이지 내용적으로는 이미 18세 영화이지 않나 그런 생각도 했고요. 어쨌든 인트로에서 여러분들은 그거를 한 30초에서 1분 정도 동안 정자가 계속 꿈틀꿈틀거리면서 난자까지 전진하는 그런 광경을 계속 쳐다보고 계셔야 됩니다. 물론 이런 정자 난자 합체 장면이 아무런 맥락도 없이 갑자기 튀어나오는 건 아닙니다. 영화의 진짜 가장 첫 장면은요, 티모시 샬라메가 연기하는 주인공 마티 마우저가 삼촌이 운영하는 신발 가게에서 알바를 하고 있는 모습으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마티는요, 신발 상자를 뒤적거리면서 손님이 요구한 사이즈를 찾고 있어요. 근데 자세히 보면은 9.5와 8.5 사이즈를 뒤적거리다가 둘 중 하나를 집어가서 손님 발에 맞춰본단 말이죠. 근데 여기서 제 기억이 맞다면은 이때 손님은 신발 사이즈가 8, 그러니까 한국 자막상으로는 260이 맞냐고 물어본단 말이죠. 왜냐하면 자기 발에 잘 안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손님이 아무래도 이상해서 이거 260 진짜로 맞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마티가 그때 되게 화려한 말발을 놀리면서 임기응변으로 넘어가려고 한단 말이죠. 자, 그러니까 여기에서부터 마티의 캐릭터가 확 잡히는 겁니다. 겉으로는 굉장히 프로페셔널하게 일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대충 때우면서 항상 타고난 말발로 위기를 넘어가려고 하는 그런 성향의 인물인 거죠. 자, 그러다가 갑자기 신발 가게에 어떤 젊은 여자가 찾아옵니다. 지난주에 마티한테서 구두를 하나 샀었는데 그때 매장에 신고 왔었던 신발은 여기에 놔두고 그때 구입했었던 구두를 신고 집으로 갔었던 것 같다. 그래서 원래 내 신발이 아마 창고에 들어갔을 것 같은데 같이 찾아봐 주면 안 되냐 이런 식으로 하면서 마티를 데리고 신발 창고로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리고 바로 여기에서 정자와 난자가 대통합을 이루는 그 알고 싶지 않은 너무나 디테일한 장면이 막 펼쳐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마티와 레이첼 미즈러라는 이 여자가 남들 몰래 연애를 하고 있었던 그런 사이인 거죠. 자, 그렇게 뜨거운 두 사람의 불장난이 세포 밑바닥에서부터 완성이 되어가고 있는 이 순간, 배경음악으로는 포레버 영이라는 노래가 깔리고 있습니다. 사실 이 노래를 듣고 있으면은 얼핏 듣기에는 젊음을 찬양하면서 이 젊음이 영원히 이어지기를 바라는 노래처럼 들린단 말이죠. 근데 가사를 자세히 곱씹어 보면은 진짜 내용은 완전히 정반대입니다. 이 노래는 발매가 됐었던 당시의 시대상,
그러니까 냉전 시대의 핵전쟁에 대한 공포와 우울함을 그 안에 담아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늙은 지도자들에 의해서 우리의 젊음이 순식간에 사라질 수도 있는 이런 세상이 돼버렸으니까 우리는 부디 저렇게 늙어버리지 말고 영혼의 젊음을 계속 추구해 나가자는 그런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신체적인 젊음이 영원히 이어지기만을 바라는 그런 내용이라기보다는 정신적인 젊음을 영원히 유지해서 미래의 꿈들을 지켜나가겠다는 그런 노래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영화를 이미 다 보신 분들은 여기까지만 들으셔도 이 노래 하나에 영화 전체의 이야기가 다 담겨 있다는 걸 아실 수 있을 겁니다. 마티 마우저가 겪었었던 그 수많은 인간 군상과 마티 자신의 성장 과정이 이 노래 하나에 모두 은유되어 있다고 해도 크게 과장은 아니죠. 어쨌든 젊음의 뜨거움을 마냥 찬양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 뒤에 숨겨진 비극을 은유하는 이 노랫말처럼요. 신발 창고에서의 그 결합 행위는 지금 당장의 즐거움일 뿐 결국에는 마티를 X되게 만들 것이라는 걸 섬뜩하게 예고하고 있습니다. 마티는 매사에 뺀질거리는 한량처럼 보여도요. 사실은 탁구 실력 하나는 압도적인 미국의 국가대표였습니다. 그래서 전세계 탁구 대회에서 미국 대표로 우승을 거머쥔 다음에 그 명성을 이용해서 자기 브랜드까지 런칭하려는 큰 야망을 품고 있었죠. 그 브랜드의 이름이 바로 영화의 제목이기도 한 마티 슈프림인데요. 영화의 배경이 되는 1950년대 초반은 아직 미국에서 탁구의 인기가 그렇게 높지 않았었기 때문에 마티는 자신의 브랜드를 선제적으로 런칭을 해놓으면 미래의 시장을 선점할 수 있을 것이란 계산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티가 자신의 사업 아이템을 투자자에게 직접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 장면이 되게 인상적입니다. 귀족들의 스포츠인 테니스가 하얀색 운동복을 착용을 해서 되게 우아한 이미지를 만들어서 대중의 선망을 사고 있는 반면에 탁구는 칙칙한 검은색 운동복만 착용을 해서 아직까지 촌스러운 이미지에 갇혀 있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탁구공의 색깔이 하얀색이기 때문에 운동복이 약간 보호색처럼 작용을 해서 이게 핑퐁으로 왔다 갔다 하는 공이 잘 보이지 않게 된다는 이유로 촌스러운 검은색 운동복을 강제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을 하는데요. 그래서 마티는 혁신적인 오렌지색 탁구공을 만들어서 그걸 자신의 브랜드로 출시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탁구공을 오렌지색으로 바꾸면 운동복도 하얀색으로 입을 수 있을 테니까 훨씬 더 고급스러운 이미지를 연출할 수 있을 거라는 게 마티의 논리였던 거죠. 영화가 여기까지 진행이 되면은 이 마티를 바라보는 이 관객의 마음은 굉장히 혼란스러워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처음에는 책임감 없이 그냥 허황된 꿈만 쫓는 철부지인 것 같았는데 이렇게 자신의 비전을 제대로 설명하는 달변을 보고 있으면은 정말로 제대로 된 인사이트를 갖춘 선구자처럼 보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영화를 보신 분들 중에는 캐치미 이프 유 캔의 디카프리오가 떠오른다는 그런 말씀도 많이 해주고 계십니다. 저 사람이 사기꾼인 걸 분명히 아는데도 이상하게 마음이 넘어가는 프랭크 에버그네일처럼 티모시도 어딘가 가볍지만 한편으로는 신뢰가 가기도 하는 그런 매력적인 캐릭터로 마티 마우저를 연기해내고 있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관객의 입장에서 마티를 바라보는 마음은 엄청나게 복잡해집니다. 사실 러닝타임 내내 마티는 돈만 벌 수 있다면 남을 등쳐먹는 것쯤은 눈 하나도 깜빡하지 않는 그런 인간 말종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다가도 어떨 때는 일이 계속 꼬이는 게 너무 안쓰러워서 이제는 좀 제가 잘 됐으면 좋겠다.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또 그러다가도 마티가 온갖 폐악질을 벌이고 다니는 꼬라지를 보고 있으면은 너는 진짜 안 되겠다. 이제 좀 진짜 X 돼봐라. 싶은 정반대의 마음이 진짜로 계속 핑퐁처럼 계속 왔다 갔다 하게 돼요. 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마티는 돈만 벌 수 있다면 자신의 자부심인 탁구마저도 되게 싸구려 볼거리로 써먹는 것에 부끄러움이나 거리낌이 전혀 없었습니다. 마티는 생활비를 벌기 위해서 탁구채 대신에 요리 냄비를 들고 탁구공을 튀기는 묘기를 벌이는 그런 서커스를 벌이기도 합니다. 철저하게 싸구려 볼거리를 자처하는 거죠. 참고로 이건 마티 마우저의 모티브가 된 실존 인물 마티 리지몬의 실제 일화에서 따온 거기도 한데요. 마티 리지몬은 방송에 적극적으로 출연해서 자신의 재능을 볼거리로 만들기도 하고 동네를 돌면서 내기 탁구를 벌여서 그걸로 판돈을 따서 생활비로 쓰기도 했었습니다. 여기서 내기 탁구란 게 뭐냐면은 마티가 탁구 초보자로 위장해서 내기 탁구판에 잠입을 한 다음에 탁구 초보 연기를 하고 있으니까 계속 경기에 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상대방은 이 사람한테 계속 이겨서 돈을 따먹을 수 있겠다 생각을 하니까 판돈을 점차 키울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렇게 키운 판돈을 마지막에는 전부 다 먹어서 그 동네의 내기 판돈을 전부 다 먹고 튀는 그런 짓을 뉴욕 동네를 전부 다 돌면서 계속 반복을 했던 거예요. 그러다가 동네 깡패들한테 그 수법을 들켜서 죽을 위기를 넘기기도 하고요. 우연히 만난 할아버지한테 부탁받은 강아지 치료비를 삥땅 쳐가지고 그걸로 내기 탁구 판돈을 마련하기도 합니다. 자, 그러니까 마티의 이런 행적만 보고 있으면은 정말로 순수 악, 막장 그 자체인 겁니다. 그리고 이 와중에는 인트로에서 벌어졌었던 그 정자난자 크로스 장면이 진짜로 생명의 결실로 맺어져가지고 레이첼이 이거 어떡할 거냐 책임져라 라고 찾아오는데도 마티는 나는 그거 모르는 일인데 라고 하면서 계속 도망을 다니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습들을 보고 있으면은 이 주인공한테 호감을 느낄 수가 없는 구조인 거예요. 자, 그런데 또 한편으로 마티가 벌였던 그 모든 망나니 짓은요, 사실 탁구 세계대회 출전에 필요한 비용을 벌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돈을 벌기 위해서 남을 등쳐먹은 건 맞는데 그 돈은 자신의 꿈인 세계 챔피언을 위해서 꼭 필요한 비용이었던 거죠. 자, 그래서 마티에 대한 판단 기준은 자꾸 오락가락하게 됩니다. 나쁜 놈으로 보려면 충분히 나쁜 놈으로 볼 수도 있고 또 불쌍한 놈으로 보려면 한없이 불쌍한 놈으로 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시점에 살고 있으니까 탁구가 결국에는 올림픽 종목으로까지 성장한다는 사실을 이미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영화 속의 시점에서는 탁구가 유치한 공놀이 취급이나 받고 있어서 마티가 진지하게 꾸고 있는 세계 챔피언이나 자기의 브랜드에 대한 꿈도 그 어떤 사람에게도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고 매번 비웃음을 당하게 됩니다. 자, 거기다가 그 꿈을 가족한테서 지지를 받기는커녕 오히려 방해까지 받습니다. 마티의 엄마는 약간 불안정한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마티가 정말로 성공을 해가지고 자신의 곁을 떠나버릴까봐 매번 중요한 순간마다 응급실에 실려간 척 연기를 하면서 마티가 대회에 나가지 못하도록 방해를 합니다. 그리고 물리적으로 방해를 할 수 없다면 마티의 마음속에 죄책감을 심어가지고 너는 엄마를 버린 아들이야. 이런 식으로 가스라이팅을 해서 마티가 떠나가지 못하도록 만들고 있어요. 거기다가 마티의 삼촌은 자기가 운영하는 신발 가게 직원으로 마티를 계속 써먹고 싶어서 마티의 월급 지급을 일부러 피하면서 마티가 대회 출전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마티는 누가 봐도 부도덕한 인물이 맞지만 동시에 불우한 환경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꿈을 쫓는 불쌍한 언더독이기도 한 겁니다. 그래서 마티의 막장 행보에서는 끝없는 비호감을 느꼈다가도 또 이런 불쌍한 모습에서는 동정심을 느끼면서 마티를 응원하는 그런 복잡한 마음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화는 관객들로 하여금 마티를 응원해야 할지 야유해야 할지 끊임없이 헷갈리게 만드는 핑퐁 게임을 영화 속에서 벌이고 있는 거죠. 마티는 순수한 측면과 천박한 측면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되게 입체적인 인물입니다. 천박한 측면으로 예를 들자면 이런 겁니다. 마티가 세계대회에 참가하는 와중에 호텔에서 머무는 동안 호텔 로비에서 우연히 여배우를 발견을 합니다. 기네스 펠트로가 연기하는 K라는 지금은 살짝 한물이 간 그런 여배우를 발견을 해요. 그리고 마티는 K랑 한번 자보고 싶다는 욕망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그 욕망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자기가 얼마나 대단한 탁구 선수인지 허풍을 떨어가면서 K의 환심을 사려고 해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을 보고 있으면은 탁구를 향한 마티의 열정이 정말로 순수하긴 한 건지조차도 의심을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티의 마지막이 결국에는 감동적으로 다가오는 건 천박할 줄 알았던 욕망 속에도 결국에는 순수한 진심이 담겨 있었다는 게 전부 다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자, 영화를 보신 분들은 똑똑히 기억나실 겁니다. 마티는 로겔 회장에게 엉덩이를 맞는 수모까지 참아가면서 일본으로 건너간 후에야 그토록 바랬었던 세계선수권 대회에 자기가 출전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계획이 물거품이 돼버린 거죠. 자, 하지만 그렇게 모든 것을 잃고 나니까 마티는 그 어떤 대가도 바라지 않는 순수한 승부의 세계로 자신을 내던질 수가 있게 됐습니다. 로겔 회장의 요구에 따라서 엔도와의 게임을 조작으로 끝내려고 했었는데 마티가 잠깐 생각해보니까 아니 어차피 여기서 더 잃을 것도 없는데 굳이 내가 이런 수모를 견딜 필요가 있나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됐겠죠. 그래서 엔도와의 진짜 경기를 벌이게 되는데요. 정말로 아이러니하게도 바로 이 경기에서 마티가 꿈꿨었던 경기장의 모습, 그러니까 흰색 옷을 입고 우아하게 탁구 경기를 펼치는 마티 슈프림의 그 비전이 모든 것을 내려놓은 이 친선 경기에서
이겨봤자 얻을 것은 자기의 만족감밖에 없는 이 경기에서 마침내 실현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마티는 낸도에게서 마침내 승리를 거뒀으니까 세계선수권에는 나가지 못했지만 사실상의 우승을 이뤄낸 셈이 됐고, 마티 슈프림의 비즈니스는 펼치지 못했지만 우아한 경기력으로 사람들을 열광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하나 제대로 실현된 것은 없지만 그렇다고 전혀 실현되지 않은 것은 또 아닌 그런 복잡 미묘한 성적표를 받아들게 된 거죠. 그리고 마티는 이 과정을 겪으면서 자신의 순수한 마음을 확인합니다. 비록 물질적으로는 완벽하게 실패해서 빈손으로 뉴욕에 돌아왔지만 자신을 위해 목숨까지 걸어주는 레이첼을, 그러니까 자기가 총에 맞은 상황인데도 마티가 대회에 나가야 하니까 저 사람 자켓 주머니에 돈 봉투 있으니까 그거 빨리 챙겨와 라고 말해주는 레이첼을 진심으로 사랑을 하게 되고요. 체외 사정을 했다면서 찌질하게 부정했었던 자신의 아이도 뜨거운 눈물을 흘리면서 기쁜 마음으로 받아들이게 되죠. 자, 그러니까 이 영화는 거대한 실패담인 동시에 성공담이기도 한 것입니다. 오프닝에서 흘렀었던 포에버 영이 겉으로 반짝거리는 젊음의 이면을 생각하게 만들었었다면, 엔딩에서 흘러나오는 이 곡 Everybody Want to Rule the World는 결국엔 세상 사람 모두가 각자의 실패를 떠안고 살아가는 영화 속의 모습과 맞물리면서 세상을 지배한다는 저 말에 허망함을 꼬집고 있습니다. 영화를 되짚어보면요, 주인공인 마티뿐만이 아니라 로겔 사장이나 여배우 K, 라이벌 선수인 앤도나 탁구협회의 임원, 심지어는 마티의 엄마와 삼촌마저도 그들이 원하는 걸 완벽하게 얻어내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완전히 실패했는가? 라고 묻는다면은 그렇다고는 말할 수 없는 굉장히 애매한 상황에서 영화가 끝나고 있죠. 그러니까 영화는 우리의 현실과 삶이 아이러니로 가득 차 있다는 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모든 걸 잃을 수 있다는 젊음의 포부를 담고 포에버 영으로 이야기를 시작했지만 결국에는 모두가 세상을 지배하고 싶어 하지만 그 누구도 세상을 완벽하게 지배하지는 못한다는 이야기로 마무리를 하고 있는 것처럼, 마티는 탁구를 통해서 부귀영화를 누리겠다는 꿈은 실패했지만 다른 방식으로 자신의 꿈을 이뤄냈습니다. 그러니까 무언가에 실패하더라도 다른 무언가에서는 성공할 수 있는 것이 우리 인생의 아이러니인 거죠. 그리고 영화는 그런 아이러니야말로 인생의 아름다움이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 누구보다도 속물적인 성공을 원하면서 세상 밖으로 달려나갔지만 결국에는 집으로 돌아와서 기쁨의 눈물을 흘렸던 마티의 마지막처럼 말이죠.